네,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오늘 또 지역의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을 또 열심히 하고 계신 김진우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그 국감에서 그 조문 의원이 이제 그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 진척이 이루어진 건가요, 국감? 국정감사는 네. 올해 총 지난해는 이제 시멘트하고 몇 가지를 했는데 올해는 총 그 5가지 이제 국정감사를 진행했어요. 이제 그 중에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이제 그것만 아니고 성면 광선 문제, 그다음에 그 단양의 GRM이라고 있는데 다육식 문제, 그다음에 우리 영유아원 관련해가지고 또 진행을 했고. 영유아원도 질의했어요? 예, 그것도 이제 법사위에 그 모 의원이 좀 이렇게 같이 진행을 좀 했죠. 왕암동 거는 좀 컸죠, 이번에. 우리 이기만 청장님이 추석해갖고. 예, 아주 해프닝도 많았었고, 좀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핵심은 어떻게. 시간이 없었고 많이 이제 못했는데, 몇 가지만 좀 정리를 좀 하자면, 국정감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면, 현재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에 차수막이 터졌고 침투수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한번 듣고 싶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누구한테? 청장으로부터. 지금까지 2008년부터 저희가 그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차수막이 터졌다, 침투수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를 주장했죠. 주장했는데 지금까지 인정도 안 했고, 인정을 부분적으로 하셨더라고. 근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어쩌면 침투수 외부로 유출됐던 정황적 근거들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대책이나 이런 것도 없죠. 그러니까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에서는, 그 문제는, 우리 제천시도 담당과에서 많이 고민할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에어돔으로 자꾸 얘기를 국한해서 얘기하는데 에어돔이 문제가 아닙니다. 차수막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인정이 돼야지만 그럴 가능성, 최소한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야지만 저 문제가 풀려가는데 이걸 전부 다 이제 부정해 버리니까, 그리고 내부 공문서에서는 사실상 오염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알면서도 이거를 공개를 안 해버리고 인정도 내부 공문서에는. 그렇죠. 인정도 안 해버리니까 저 문제가 하나도 안 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악역을 좀 맡아야겠다라는 생각이었고, 또 새누리당 김성민 의원이 의외로 이제 아주 잘 치고 나가셨어요. 그런 건데, 이후에 이제 원주지방 환경청이 이제 어떻게 이 대책을 만들 것인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런 거죠. 하여간 차수막이 터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에서는 국가를 인정하시면 의미 있는 어떤 인정을 진술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좀 풀어 또 가봐야죠. 차수막이 터진 거 아니냐 이래 질문했을 때 그렇죠. 그냥 긍정도 부정도 안 했다는 얘기 어떻게? 아니요, 제 국감에서는 부분 인정을 했어요. 인정했다. 그 가능성이 있다. 높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징후. 징후가 이제 여러 가지죠. 이제 하청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조사했던 데이터, 수질 데이터 이런 것들. 수질 데이터 연구원이 조사했는데 거기서 이제 수질 데이터 2010년도? 2010년도죠. 그러니까 벌써 2년 3년 전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에 이미 오염이 되었다는 게 나왔어요.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원주지방 환경청이 개선 명령들 이렇게 내리고 행정 처분도 내려왔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죠, 지금까지. 그 와중에 작년에 이제 에어돔이 이제 붕괴가 됐고,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그럼 이게 중요한 거는 이거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차수막이 터졌다는 것을 공표하거나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책이 나올 수가 없이 움직이질 않는다. 그러니까 행정 개선 명령만 계속 내리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거를 차수막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도 안 터졌다라면 적극적으로 증명할 아니요, 요구도 하지도 않고. 터진 거 맞습니다. 5번 국정감사에서 이미 확인을 했어요. 터졌고 이 문제를 이제 지역사회가 그럼 왜 쉬쉬하는 거예요?
차수막이 터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그동안 관리 감독을 못했고 허위 보고를 받았고 그 안에서 매립장 용량들은 더 증설을 해줬고 왜 더 증설해줬냐 쭉 가다 보면 애시당초 매입장 인허가부터 잘못되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드러나니까 지금 그 인정을 가급적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에어돔 붕괴된 것만 계속 얘기를 하잖아. 근데 붕괴된 건 사실상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게 묻으면 되지. 허가 취소하고. 근데 그런 걸 안 하죠, 계속. 그러니까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뭐 결국은 이제 이럴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행정 대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허가 취소하고 행정 대집행을 하게 돼 있어요. 사실상 그거 방법뿐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그동안 이제 안 한 거죠. 알면서도 지금 3년 동안 계속 어디로 침투수가 나가는지도 모르고 기본적인 파악도 못하고 그 인근에서 해마다 물고기들이 죽고 그때마다 원인 미상이고 원인 미상이어야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냥 씁쓸해요, 그냥. 뭐 어쩐 대책들을 좀 강구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요번에 국감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도출된 거는 뭐 더 꾸준하게 지켜보자 이렇게. 아니요. 뭐 꾸준하게 지켜보는 게 아니고 대책을 세워야지. 대책 세우자. 그렇죠. 그게 나왔어요? 대책을 세워라. 그 다음에 기본적인 조사나 대책을 세워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감사원의 감사가 이제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가 결론이었죠. 그럼 움직임이 있는 거네, 그럼. 그동안. 강제적인 움직임이 있지. 강제적인.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원유청이 강제적인 움직임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게 또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끊임없이 또 압박을 넣어야죠. 그래서 뭐 그런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를 뭐 지금 계속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또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저기 문제는 어떻게 해? 영유원. 끔찍하죠. 거기는 뭐 이제 국가인권위의 이 권고와 또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학대 사실이 이렇게 이제 발표됐죠. 올해 5월 2일 날 발표가 됐는데 뭐 그리고 나서 계속 뭐 이제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과거의 그건 이제 사법당국에서 엄중하게 해야겠지만 이후에 나타났던 2차 피해들 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죠. 당장에 끊어줘야 하는데 제가 뭐 이제 이런 말씀 뭐 했지만 1차 피해는 그 시설 내부에서 예전에 있었다라고 시설에서 교사와 시설장이 또 여기에 연관된 사람들이 했지만 2차 피해는 놔뒀을 때는 정말 지역사회 모두가 공범이 되는 거예요. 다 학대를 같이 하는 거야. 그런데 권고 이후에도 지금까지 벌어진 뭐 폭행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정서상 아니면 방치, 방임, 정신적 학대, 신체적 학대 이런 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은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지금 문제 행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벌써 몇 달이에요. 그 안에서 해결된 건 하나도 없죠. 그 문제 행동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원래 그런 애들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에 거기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려고 하죠. 제발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누구도 아이들이 태생적으로 악한 놈들은 없어요. 그 친구들은 참 맑아요. 다만 절도, 그다음에 그러니까 도벽이라든지 폭행이 있죠. 그렇게 나타나는 원인들이 뭐냐? 그 전에 왜 불리한 환경들을 만들어줬느냐? 그러나 이후에도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역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왜 그들을 방치하느냐? 지금 아이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학대 주범이 시설장으로 가 있어갖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피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지역에서 원래 문제 있는 아이들이다 라고 호도하지 말라고. 그런 시설장도 정말 지금 또 방치의 그 죄를 지금 물어야 되고 또. 또 닭이 먼저냐 이제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논의.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학대는 분명히 사실이 있었어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2차 피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보호를 하고 방어를 해줬어야 하는데 놔뒀어요. 그리고 그런 거 하니까 아이들이 뭘 해야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몰려다니면서 싸울 수밖에 없고 몰려다니면서 훔칠 수밖에 없고. 거가 지금 한 30년 그거를 의도하는 거 아닙니까? 또 갑자기. 글쎄 뭐지. 거기는 예전에 그 소부동에서 있으면서
한 40년 됐나요? 어떻게? 뭐 그 정도 했죠. 그전에는 그러면 그 시대가 틀려서 이런 일이 글쎄 없 뭐 그 과거에는 국가 우리 꽤 많은- 대한민국 전체가 인권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거 없고 또 그런 시대가- 어떤 소외된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끌어안을 수 있는 어떤 국가적인 어떤 그런 예산만 아니고 어떤 노력이 사회적 분위기도? 없었죠. 다들 힘든 시대였으니까.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시대가 바뀌었고 새 시대에 맞게 또 그 아이들을 좀 쳐다봐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라고 했어요? 고아원이라는 얘기를 썼잖아. 지금 뭐라고 해요? 보육시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대에 맞게 그 틀과 내용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쳐다봤던 게 거의 전 이제 1년이 이제 좀 지나가요. 1년 넘게 1년 지켜보시네. 넘었죠. 1년 넘었죠. 그동안 지켜보면서 참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이렇게 취약한 지역은 네. 처음 봤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얼마 전에 단양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 공동체가 왜 이렇게 다 해체가 되는지 정말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랬잖아요. 우리 동네 아이들이든 뭐든 그 아이들은 동네가 같이 보듬고 보살펴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깨지는 것 같아요. 이 시민들이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니까 이제 나서기 좀 꺼려하는 정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볼 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지역 전체가 이제 특히 뭐 지역에서 좀 이렇게 책임 있는 분들이 이렇게 미스를 하시는 거면 아니면 생각들이 참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 이제 해결은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기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 지적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그 법사위에서 국정감사를 했는데 이 문제도 좀 거론을 좀 했죠. 했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이제 가장 지금 이 문제가 지역사회가 빨리 개입하고 지자체가 우리 제천시가 대안들을 만들고 빨리 갔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도 중요했지만 당연히 시설장이 시설장 교체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렸을 때 행정 소송을 걸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제 어디 가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들이라든지 특히 청주시법이 판단들을 좀 이렇게 많이 못했죠. 적극적으로 판단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시설장이 다시 복귀하면서 문제 행동들이 급격히 증가를 한 건데 그거를 이제 유심히 봐야 되니까 아이들이 문제 행동이 있어 문제 있는 아이들이다가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지자체 개입도 물론이고 개입하지 않는 것도 문제 있지만 청주지방법원이 그 행정소송에서 소극적으로 해석하면서 2차 피해에 대한 정확한 인식들 못했죠. 물론 또 제천시가 소명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뭐 저희 변호사도 뭐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짚어 좀 가야 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아동복지 시설에서 이런 경우 가처분 신청이 함부로 안 되도록 어떤 식인지 좀 뭐랄까 뭐 제도화라 할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지금 사회복지사회법이 지금 시행령 시행 규칙까지 다 바뀌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좀 해석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하자 해서 바뀌었죠. 지난주에 바뀌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법원도 좀 더 신중히 좀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요지였죠. 지금 걱정이에요. 저 아이들 어떻게 할 거냐. 문제는 이제 시설장 물론 이제 시설장 교체가 될 겁니다. 근데 교체가 되는데 교체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해당 법인들이 이런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는 이 법인들이 시설장 교체하면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기 아들들을 자기가 안 되면 자기 아들을 이제 시설장으로 세워놓고 하는 이런 관행적인 악습들이 많아요. 구조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시설장 교체는 당연하다. 그 후로 법인과 이런 데에서도 그러니까 연관된 사람이 아니냐, 그렇죠. 책임을 아니, 외부 인사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해야 할 것 같고 다행히 이제 그 충북도가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제 법인 위탁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아마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는 바로 그 시설이 척도가 되지 않을까. 시설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척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뭐 이 문제가
자꾸 길어질수록 그 아이들과 뭐 또 내부 고발 교사도 좀 많이 힘들어하는데 뭐 이제 지금 아무튼 안 보이는 지금 벽이 심할 거 아니에요, 트러블이, 그죠? 뭐 그동안 벽들이 많이 느꼈죠. 얼굴만 봐도 서로 막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 안에 힘들겠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아이들이 새로 이제 맞으면 안 된다는 것을 처음에 각성하고 막 각성을 이제 해 나가고 있어요. 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아이들이 자기 보호를 할 것이냐 이런 거는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데 개입할 수 있는 지금 단체나 뭐 복지 쪽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없죠. 지자체도 그렇고 좀 마음이 아파요. 지금 또 피해 사항들을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기는 잘 진척돼가고 있으세요, 수산. 그 토양보건. 수산 또 이번에 국정감사 그것도 했어요? 예, 나왔어요? 진행을 했는데 이제 거기도 국정감사가. 예, 국정감사에서 내용은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 이제 복원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네. 작년에 이제 복원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복원 1년이 돼 가도 진척이 없지. 복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 땅 주인 뭐 얘기. 그렇죠. 뭐 그 그러니까 성면 광산 채석장이 뭐 그 업주죠. 업주가 지금 이렇게 뭐 좀 방해를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양반 나름대로 좀 억울한 건 있겠지만 뭐 이제 그 양반이 좀 억울한 건 있겠지만 이제 공사를 지금 사실 못하게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광해공단도 좀 있고 광해공단 자체도 지금 불안정한 구조예요. 이게 이제 환경부의 소속이 아니고 지식경제부 소속인데 이 공단에 이제 그 현 정권이 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정권이 그 공단 이사장들 뭐 이렇게 뭐 새로 이제 바뀌겠죠. 근데 그런 아직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았고 인사 이동부터 시작해서 좀 불안정한 구조예요. 그래서 저희도 걱정하고 다만 이제 예산들이 많이 깎일 것 같아가지고 뭐 올해 좀 바짝 긴장하고 좀 싸웠는데 예산들은 뭐 조금 그래도 좀 많이 좀 이제 빨리 이번에 국정감사에도 얘기했던 게 빨리 공사를 시행해라 라는 건데 이게 그 후로 어떻게 해야 할 건지는 좀 또 머리 싸매고 앉아 있어요. 빨리 복원하고 수산면이 이제 좀 건강한 어떤 지역으로 빨리 자리매김해야 할 것 같아요. 저거 좀 하나 좀 얘기하면서 또 다른 얘기는 환경운동연합 이런 거 환경에만 관심을 갖지 왜 쓸데없는 거에 개입을 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뭐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그 시민단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단체이긴 하지만 사회 우리 환경도 또 다른다. 상체적 사회관이 우리 또 철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태주의에 맞춰서 지역을 끊임없이 해석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환경단체 이전에 시민단체의 본령의 의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들을 같이 지켜나가는 우리가 가치를 예전부터 이제 그런 활동도 해오죠. 뭐 공식적 비공식적 활동들도 있고 해요. 근데 뭐 그런 말씀을 하죠. 왜 환경단체 쓸데없이 얘기하면 왜 쓸데없이 니네 할 일을 안 하냐라는 오히려 되묻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역 공동의 문제라고는 저는 생각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공동의 문제에서는 누가 이런 게 없어요. 누구든지 개입해서 고민해주고 같이 풀어주고 다만 시민단체 사무처로서 그 가치를 좀 누구보다 더 예민하게 또 첨단에 서서 싸우라고 하면 그게 명령이죠. 그럼 해야죠. 그죠? NGO가 그래서 NGO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뭐 그 불편하죠. 그 저희가 뭐 주로 하는 일들이 뭐 지역에서 이제 안 좋은 것들 고발만 이제 그런 일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불편해하지만 불편해한 거 알아요. 저도 저 욕먹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 하라고 하고 저한테 주어진 것들이 그걸 하라고 한 거니까 해야죠. 그래서 저도 아파요. 뭐 영양도 그렇고 영양 뭐 시설장도 그렇고 뭐 아동보호 전문가도 그렇고 또 시청에 보면 우리 선배도 있고 친구도 있고 하는데 다들 불편하죠. 근데 스스로 그렇게 욕을 먹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국정감사에도 좋겠습니까? 똑같이 욕 들어온 거 뻔한 건데 기꺼이 먹겠습니다. 제 임무라고 생각해요.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저 아니 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왜 혼자서 일하시냐 이래요. 그거 좀 회원이 몇 명이냐 뭐 이게 우리 회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 회원들이 많이 있지. 광우병 촛불부터 시작하면서 지역에 보수적인 회원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역에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같은 경우도 분리하면서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하면서 이제
회원들이 많이 나갔죠. 그래서 지금은 한 100 그 유료 회원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비를 납부해주신 분이 한 130분 정도 돼요. 비밀인데 이거 공개하신 아니요, 거예요? 그건 뭐 누구든지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든지 그렇지. 오셔가지고 저희 회원이라면 오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아니 저희 무기명 공개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예산부터 해가지고 본데 다만 회원들의 직접적인 인적 사항은 인적사항 당연히 안 되겠죠. 비공개구만. 다만 이제 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볼 수 있고요. 그게 꽤 많네요, 제천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5,000원, 2,000원 뭐 이렇게 납부해 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하지 못해요. 그 정권 바뀌고 나서 저희가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전 이명박 정권 때 대운하 그 당시 대운하 반대하고 또 광우병 촛불을 진행하면서 뭐 거의 재정이 막 힘들었죠. 모두 활동이 제약받고 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사무국의 뭐 활동가들하고 같이 논의했던 거는 그 조직이 축소되거나 뭐 하더라도 버티자. 뭐 그리고 이제 뭐 대원화 받는데 했을 때 그 결과 어떻게 될지는 알고 있었어요. 또 전국 사무국장단 회의에서도 충분히 거론됐던 문제인데 뭐 당연히 이제 한 10년 넘게 하셨죠, 활동? 그렇죠. 10년이 넘었죠. 그래서 뭐 혼자서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 혼자가 아니고 많은 양식이 있는 언론들도 있고 전문가 집단도 있고 또 이 단양, 제천, 충주, 영월까지 각 지역에 대책위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그러면 혼자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혼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왜 묻고 싶어요. 그럼 제천 경우에 그럼 우리 글쎄, 근데 서울 쪽에 뭐 이렇게 공중파라든가 그러니까 좀 뭐 일반 저는 말씀하는 게 뉴스 혼자라고 얘기하든 뭐든 뭐 기자들- 별로 저는 그거는 시민단체 정확히 이해 못한 건데요. 지금도 8개죠. 뭐 사안별로 하면 더 많지만 한 8개의 대책위가 계속 같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믿을 게 가양시켜주는 분들이 바로 현장에서 그렇게 3년, 5년씩 계속 싸워가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는데 그게 저희를 지켜주는 같이 하는 거예요. 제천에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많다 이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제보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그다음에 뭐 제천보다는 뭐 서울이라든지 전국에 뭐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도와주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상황을 이제 버텨나가는 거죠. 어쩐지 그 이제 이슈라고 나면은 뭐 저 사무국장님 보면 언론 기자들 중앙에 있는 기자들도 끌고 내려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또 문제 일으키려고 자꾸 끌고 내려오는 거 아니냐 자꾸 그래서 그런 얘기.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거예요. 해결하자. 근데 다 기막고 있고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성면 어떻게 했어요? 시작할 때 괜찮다 그랬죠. 다 작년까지. 시멘트 어떻게 했습니까? 시멘트 그 사람들 죽어야 한다. 피해자들이 죽어야 한다라고 공공연하게 소리치고 그러죠. 영양 문제 하나 봅시다. 문제 있는 선생이 문제 있는 아이들 꼬셔가지고 이 문제 분란 만들었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또 많잖아요. 그 안에 무슨 일이 뭐인지는 아무도 관심도 안 가지면서 그러고 있죠. 당연히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닙니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고 이게 이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역보다는 아마 이게 전국이나 주로 우리 중앙이라 그래야 하나? 뭐 중앙이란 말 전 사실은 안 맞다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슈로 크게 보고 있죠. 서울 같은 데. 그렇죠. 그래서 그럼 오히려 그럼 서울에서 더 관심이 높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역이 그러니까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 지역 문제에 대해서 참 둔감하거나 그러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오늘 저기 이렇게 바쁘신데 아유, 여러 가지 이게 얘기를 뭐 궁금해가지고 이제 예. 저 고맙습니다. 총정리 기출 문제 저 풀듯이 그래서 이제 한번 대화를 나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